자, 독서 부분 지금 현재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에 대한 해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문제는 풀어보셨겠죠? 자, 문제 푼 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에서 키워드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갖다 묻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번에 자, 공개시장이란 하면서 개념을 갖다 이렇게 파악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에 참여하는데 뭐 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다가 이렇게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 그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앞서도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번에는 자, 공개시장 조작인데요. 자, 이것은 조절해야 될 통화량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다가 있을 때만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통화량인데 자, 통화량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는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자, 중앙은행은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을 시행했을 때 증가하는 이러한 통화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중앙은행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에 대한 이걸 시행했을 때, 자, 그때 얘기입니다. 자, 증감하는 통화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디? 바로 통화량 예측 부분인데요. 이 통화량 예측을 갖다가 공개시장이라는 그 시행했을 때 예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여기 포인트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키포인트는요. 자,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네, 금융기관의 이러한 신용 창출인데요. 자, 이것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과 채권을 갖다 직접 거래한 시점에 발생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신용 창출에 이러한 발생을 써야 되는데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여기 키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키포인트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승수효과. 자, 이번엔 승수효과예요. 그런데 이 승수효과는 개인과 기업의 현금 보유 성향이 클수록 낮아진다. 승수효과의 이러한 이것이 낮아지는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측면인 거죠. 그죠? 그럼 승수효과가 기대되는 부분과 낮아지는 때에 대한 측면, 이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 성향이 클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낮아질 때 자체가 현금 보유 현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봐야겠죠. 현금 보유 현황이 개인과 기업.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계속 뭐 하냐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앞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기억 부분이 지문상에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그죠?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네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공개시장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 매각을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채권을 뭘 통해서? 공개시장. 바로
자, 이렇게 공개 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매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기관에 바로 채권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갖다 얘기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언제는 뭐라고 했어요? 앞뒤에 내용의 정답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갖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네 번째 문단의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은 자, 3번 같은 걸 가기 위해서 뭐 해달라? 보기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중앙은행이 뭐한다? 공개시장 조작을 갖다가 단행한다.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통화량 조절.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 자, 그래서 A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이런 채권을 사들입니다. 중앙은행이 A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미안해요. 자, 중앙은행이 자, 채권을 사들여요. 그런데 A은행으로는 얼마가? 10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측면인 거죠. 그죠? 그런데 법정 지급률은 5%인데 법정 이러한 지급 비준비율 이게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억이 5%니까 이거 자체는 뭐 당연히 이거는 5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의 이러한 10%까지 지급 준비금을 남겨주는 자체 방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법정 지급 준비율인데 A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자체적으로 10%를 갖다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10억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봤더니 1번 A은행은 추가 지급 준비금으로 5억을 남겨줄 것이다. 자, 1번에 추가 지급 준비금으로 자 5억을 남겨준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급 준비율이 이제 이 은행에서는 10억을 남겨준대요. 근데 법정 지급 준비율은 5억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5억의 이러한 그 차익을 갖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은행은 채권 매각으로 인해 90억 원의 대출 이력이 생길 것이다. 자, A은행은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억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지급 준비율로 남겨줍니다. 그럼 이 은행은 지금 현재 90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럼 90억이 있다는 것을 저걸 바탕으로 뭐예요? 지금 현재 대출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90억에 대출이라는 그 여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만 갖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본다면 A은행은 법적 지급 준비율만 따르는 은행보다 자,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자, 우선은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정 지급 준비를 준비하는 데는 5억인데 여기는 10억을 갖다가 떼놓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0억을 받았다면 95억을 이렇게 이걸 갖다가 대출 자금으로 이걸 날 수 있겠죠. 그럼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지금 현재 바로 저것 자체, 지금 현재 95억 자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요. 자, 여기 A은행의 법적 지급 준비율만 따른다면 시중 통화량의 증가 분은 최대 500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중 통화량의 증가분. 자, 우리 이걸 갖다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중앙은행이 A은행을 통해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이기 때문에 네 아까 여기서 지금 현재 통화량을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했느냐? 라는 측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위에서 그러면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 이것도 한번 좀 따져보면 되겠죠. 키포인트를 거기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은 어차피 이거는 내용 들어가서 문맥상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문단마다 지금 이제 내용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통화정책이란이라 나왔어요.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갖다 달성함으로써 이렇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 여러분 뭐 한다고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대요. 통화량을 조절한다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한다고요. 바로 뭡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다는 측면.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5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1번, 2번, 5번. 자, 이 세 개는 우선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시행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수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거다 공개시장 조작이다. 네,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읽으면 이제 여기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종 채권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러한 매매는 자, 매매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매매에 대한 거. 그죠? 자, 우리 지금 현재 매매에 대한 게 첫 번째 우리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1번 바로 거기 있었죠. 1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는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이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무런 어때요? 여기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여기도 틀려. 그죠? 자격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하면 금융기관이 현금화에 가용할 수 있는 규모, 즉 유동성이 변화함에 따라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조절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중앙은행이 A은행의 채권을 매각하고 그리고 A은행은 거기에서 돈을 갖다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바로 대출이 갖다 이루어지니까 그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통화량이 이렇게 발생함으로 해서 어떻게 경기를 갖다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 어쨌든 그것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우선 저기 맞는 거는 같은데, 자. 침체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통화량을 늘리려 할 때, 맞네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거. 그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공개시장을 통해 매입합니다. 자, 이 과정에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네요.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늘어난 통화량은 승수효과로 인해서 승수효과 나오네, 승수효과. 자, 우리 승수효과. 자, 여기 생각해 볼까요? 승수효과로 인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했습니다. 자, 늘어난 통화량은 승수효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을 훨씬 넘어선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 100억을 갖다가 이게 지불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뭐로 인해서? 승수효과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렇게 공급한 통화가 대출 등의 시중 창출 과정으로 인해서 승수배만큼 이렇게 확대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여기에서 자, 승수효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채권을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을 훨씬 더 넘게 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급한 통화가 대출 등 신용 창출 과정으로 인해 승수배만큼 확대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 창출 과정을 거쳐서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가 맞네요. A은행은 지금 이제 90억만이 이렇게 신용 창출 대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 95억을 갖다가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창출 능력은 당연히 이쪽 55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이 왜 이것이 정답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시중 통화량의 증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증가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승수효과에 대한 측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거기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유통되는 것이다. 자 중앙은행이 지금 이제 대출 등 신용창출 과정을 해내서 확대되어 유통되는데 훨씬 더 그것이 그러니까 많아지고 하는 측면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현금 보유 현황이 개인이나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이들은 지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은행에서 지금 있는 돈이 통화량으로 지금 밖으로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에 있었던 돈이 밖으로 돌지 못하니까 그 자체는 당연히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승수효과는 당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바로 뭐 하게 돼요? 이 자체는 네, 바로 여기서 정답 5번이 이렇게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5번에 1번에 5번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나타난 승수효과는 개인과 기업의 현금 보유 성향이 클수록 낮아진다. 근데 이들이 크게 된다면 현금 보유 현황이 크다면은 당연히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밖으로 통화량이 이게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승수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번 정답 5번이 되네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 2번에 대한 건 네 번째보다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요거 자체는. 자, 그리고 우리 3번에 대한 것도 요거에 대한 거. 시중 통화량의 증가로 이것도 쳐다도 안 봐도 돼요. 네, 계속 갑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10억 원을 갖다 지불했다고 하자. 여러분, 지불했다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불했다고 하자라는 말이 있다면은 이거는 어떠한 사례를 보여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행은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을 고객에게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할 걸 대비해 법정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된다.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할 때 은행은 1억을 지급 준비금을 남겨두고 9억을 고객에게 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볼까요? 자, 매입하면서 거기서 예를 든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억을 갖다가 뭐 하게 된 거예요? A은행은 지금 현재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했다고요? 지금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 얘기했던 건 5%였는데 이쪽은 10%예요. 그러니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억을 갖다가 법정 지급 준비율로 남겨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9억을 갖다 고객에 대출합니다. 그럼 대출받는 사람은 이를 다시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 혹은 지금 누군가의 9억을 지출하고 그 사람이 그 금액을 다른 은행이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이렇게 다시 예치된 9억 원에 해당하는 은행은 0.9억을 지급 준비금을 남겨두고 8.1억 원을 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 결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에 의해 공급된 10억 원은 100억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 10억이 얼마까지? 100억까지의 이렇게 하나의 이러한 효과를 남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볼까요? 통화량의 증가분을 갖다 지금 현재 여기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통화량의 증가분이 지금 현재 어떨 때 10억을 갖다 줄 때 100억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법정 지급 준비금 여기는 10%였던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네, 당연히 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10%로 늘린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늘린다면 당연히 100억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는 10억에 대한 게 이렇게 100억이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100억이 이렇게 10%가 된다면 그럼 이때는 요 자체는 네, 2천억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체에서 나타내는 퍼센테이지로 이걸 갖다 달리 본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금 전에 우리 3번에 말하는 500억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지금
3번에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급된 통화가 몇 배 늘어나는지 뜻하는 승수는 지급준비금에 이러한 그 준비율이 역수와 같다. 지급준비율 10% 즉 0.1의 역수는 10이므로 10배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가 10배. 그러니까 5%일 거 어떻게 써요? 이거는 이 2배, 그리고 20배. 20배가 되니까 2,000억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측면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읽어보는 것이 낫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물론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 전액을 예금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실제 통화량이 이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달리 경기와 과열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기억 나왔어요? 요거 잘 보세요.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공개시장을 통해 금융기관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채권을 사들이면 자, 뭐한다? 바로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돼서 그만큼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그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대출할 때 이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통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과정이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해요. 채권을 공개시장을 통해서. 그러면 금융기관의 돈은 어떻습니까?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돈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 돈이 준다는 것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지급준비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1번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정답 1번이죠. 그죠? 자, 경제 기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체에서 통화량이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어떻게 돼? 들어가 버립니다. 중앙은행으로. 그럼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현재 밖으로 유통될 수 있는 통화량이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객 대출받을 수 있는 정률 이자율이 방금 전에 어떻습니까? 중앙은행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대출할 때 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양은 늘어난다. 네, 금융기관 채권을 가져갔으니까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네, 당연히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거 쉽게 푸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 이렇게 봤고요. 4번에 보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안 봤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난다는 건 뭐가 나타나요? 효과에 대한 측면. 네, 2번에 보면 약효라는 바로 약효과에 대한 측면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요 문제는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잘 푸셨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뒷 내용은 뭐 지금 이제 뭐 뒷 내용 속에서 본다면 1번에 2번과 1번에 3번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저기 있어요. 마지막 문제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은 조절해야 할 통화량의 규모가 작아도 어느 때나 이렇게 채권 매매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널리 이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 통화량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작아도 어느 때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의 증가 효과는 가계나 기업이 자산의 현금 형태를 보유하는 비율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통화량 예측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금융기관의 신용 창출 같은 경우는 발생 시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은행과 채권을 직접적으로 거래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 자체는 은행이 누구에게? 고객에게 뭐 할 때? 대출 요구를 할 때에 대한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발생 시기를 잘못 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되셨죠? 네, 1부부터 그러면 나머지 전체 다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답을 다 맞췄더라도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 질문 역시 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